자, 이번엔 FX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강의에서는 컬러를 조정하는 컬러 어드저스트, 그리고 컬러를 대체 변경하는 컬러 리플레이서, 자, 쉐이딩을 해줄 수 있는 툰 쉐이딩, 그리고 화면의 깊이감 표현이 포함된 멀티플레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봅니다. 자, 저렇게 네모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Add FX, 모션, 키프레이머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프레임의 익스포저를 늘려주고요. 렌더 탭에서 맨 아래에 있는 얼라이어싱을 베스트로 바꿔주세요. 자, 키프레이머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All instances 그리고 frames로 변경한 다음에 apply. 자, 이렇게 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리지널 소스 레이어에 작업을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모션 값을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소스를 다시 만들거나 다듬어야 돼요.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랑 조금 다르게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그림을 거기 새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스를 하나 따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요. 렌더에서 소스를 바꿔줄 건데요. 소스 레이어의 이름을 스퀘어로 바꿀게요. 스퀘어, 그 다음에 레이어 리스트, 그리고 스퀘어로 눌러준 다음에 다시 프리뷰 누르고 이동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기존의 소스는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새로운 레이어의 모션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리고 포지션에서 앵글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바꿔볼게요. 앵글을 각자 마이너스 19도로 바꿨고요. 그리고 자, 저기 총 3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대로 플러스 19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앵글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번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자,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고요.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선을 잡아당겨서 포인트를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잡아서 당기면 그 값대로 도형이 움직이게 되죠. 근데 조금 딱딱하게 끊겨요. 그럴 때는 포지션을 스플라인으로 바꾸고요. 근데 스플라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미 거기 이제 기록된 값이 좀 다르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딜리트를 해주시고 다시 스플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한번 당겨주고 다시 클릭해서 당기면은 핸들이 생깁니다. 이걸로 곡선의 크기를 조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키프레이머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키프레이머라고 이제 FX 이름 명칭 바로 밑에 프로그레스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타이밍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타이밍 조절은 여러분들이 그 메인 패널의 카메라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 멈춰있는 소스 하나로 모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소스에, 자, 이건 이제 멈춰있는 하나의 도형 대신에 움직이는 소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워킹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동작으로 패스를 만들어 줄 때 유용하겠죠? 자, 프로젝트 탭으로 넘어가서 클립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액팅을 해줄 거예요. 자, 액팅이 완료되면 타이밍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소스 하나가 완성되면 다시 프로젝트 탭으로 넘어가서 새 클립을 만듭니다. 이름을 바운스로 바꿀게요. 새 클립을 만들어도 되고 혹은 기존에 만들어둔 클립으로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모션 그리고 키프레이머, 자, 이번엔 렌더로 가서 소스를 클립 리스트에서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스택인데 그거를 클립 리스트 그리고 바운스를 클릭하시면 되죠. 키를 만들고 시작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자, 끝나는 지점까지 가서 또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원하신다면은 렌더에서 블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션 블러 체크, 렌더 탭에 있죠? 모션 블러 체크해 주시고 값을 올려주면은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돼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겨볼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애니메틱스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컬러 어드저스트. 자, 휴, 밝기, 대비 등으로 색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조정이 완료되면은 apply fx 바로 위에 있는 셀렉션을 all instance로 바꾸고 frames를 on head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 apply. 자, current layer라는 건 현재 선택한 레이어만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all instances, 그러니까 레이어의 모든 인스턴스, 그리고 on head는 각 인스턴스의 헤드에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어 전체가 아니라 선택한 영역만 하고 싶으면은 그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다 한 1프레임씩 쪼갤 거면은 프레임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컬러 리플레이서. 리플레이스는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지정한 컬러를 모두 다른 컬러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블랙 라인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 리플레이서에서 대체할 수 없는 컬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블랙이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예요. 그러니까 마리 컬러지 사실상 명암으로만 이루어진 영역이라 그러니까 컬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우스를 그 TV 페인트 우측으로 가져가면은
자, 스케치 패널 RGB가 보이죠? 세 번째 잉크통이 있어요. 빨강, 초록, 파랑, 뭐 블랙 있죠? 그중 아무거나 눌러줍니다. 블랙 빼고요. 자, 저는 파랑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 옆에 네모난 박스를 누르고요. 그리고 파랑을 스포이드로 골라줍니다. 스포이드로 골라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투 컬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변경된 게 보이죠? 그래서 프레임을 전체를 다 잡아주고 똑같은 파란 잉크병을 눌러줄게요. 자, 프리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해제하면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시 프리뷰를 눌러보고 어플라이를 해주면은 전체 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펙트 작업을 하실 때 레이어를 꼭 복제를 해서 원본은 상하지 않게 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은 툰 쉐이딩입니다. Add FX, Stylize, 툰 쉐이딩. 자, 레이어를 하나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그림자 컬러를 설정합니다. 블랙에서 블루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캔버스에 뭐가 하나 뜨죠? 라이팅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라이팅. 그래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면은 사이즈와 앵글이 바뀌고요. 좌우를 잡고 벌려주면은 스프레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얼마나 퍼지게 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필을 눌러서 그래프를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반사광이 섞인 느낌도 줄 수 있고요. 정확히 투톤으로 딱 떨어지는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몇 가지의 공식을 얻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원하는 라이팅과 스타일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텐시티로 농도를 조정을 해주고요.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자, 이번엔 멀티플레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멀티플레인 카메라는 에펙의 3D 카메라와 같은 기능이에요. 자, 레이어를 입체화시키고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마치 실제 풍경을 촬영하듯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그 기능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레이어로 나뉜 배경 그림이 필요해요. 자, 땅, 잔디, 나무, 하늘, 산 등의 배경 소스를 레이어를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그리는 거고요. 자, 저는 땅, 그리고 잔디 1, 잔디 2, 나무 1, 나무 2, 자, 하늘을 각각 다른 레이어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쉬운 실습을 위해서 TV패에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나무와 풀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쭉쭉 그리고 나무도 쭉 그려주고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레이어 이름을 바꿔놓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그렸으면은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익스포즈를 늘려줍니다. 저는 65프레임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Add FX, 모션, 멀티플레인 카메라. 자, 그럼 이번엔 엄청 뭔가 많은 창이 떠요.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해요. 플레인 탭을 누르고 뷰 옆에 있죠? 자, 플레인 탭을 누른 다음에요. 그 아래에 플레인스, 뉴 플레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에 소스를 눌러요. 저희가 사용할 배경 소스는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이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줄 건데요. 자, 카메라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는 배경부터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제일 먼저 골라주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플레인에 뉴 플레인. 자,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플레인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레이어가 많을 땐 먼저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플레인을 다 만들어 줬으면은 이제 플레인 사이사이 공간을 띄워줘야 돼요.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과 비슷해요. 하늘은 저 멀리 있을 거고 나무는 하늘보다 좀 더 가깝고 거리감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모든 플레인이 다 같은 위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Z 값을 조금 뒤로 밀어준 다음에 스테이지의 레프트 뷰에서 해당 플레인을 잡고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저 파란 선들이 다 그 플레인이에요. 뷰 방식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각 뷰의 왼쪽 하단에 레프트, 프론트, 그리고 퍼스펙티브, 탑이 설정되어 있죠. 플레인을 옮길 땐 레프트와 탑 뷰만을 이용해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옮겨주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플레인이 이상한 위치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전체 플레인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요. 이번엔 각 플레인의 크기를 키워주셔야 돼요. 확대하면 화질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카메라에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흰 선이 보이죠? 그래서 그게 카메라 뷰 영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각 레이어가 그 영역을 충분히 넘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키워주시면 돼요. 자, 크기는 사이즈, 자, 로테이션 옆에 사이즈가 있죠? 밑에 있네요. 자, 사이즈를 거기서 키워주시고요. 하나하나씩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포커스의 영역을 잡아봅시다. 뷰 탭에서요. 뷰 탭을 누르고 그 다음 포커스 영역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스테이지 뷰에 카메라 바로 앞에 빨간색 점선이 있어요. 그거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플레인 근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FX 창에 Depth of Field Effect의 수치를 올려줍니다. 그럼 스테이지 뷰에서 빨간색 크로스 라인이 생겨요. 포커스의 깊이를 설정하는 건데 다시 빨간 점선을 움직여보면 크로스된 점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캔버스랑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도로 세팅이 완료됐으면 카메라를 이동을 해볼게요. 카메라를 이동시켜 봅니다. 시작할 위치로 카메라를 옮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일 땐 레프트 뷰,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때는 탑뷰에서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C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키를 누르고요. D는 딜리트 키를 의미하죠. 그 다음 가장 끝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자, C가 켜져 있는 동안에 카메라를 한번 옮길 때마다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되니까 신경 써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플레이를 해보면 미리 보기 상태라 뚝뚝 끊깁니다. 어플라이 온에서 All Instances Frames로 변경하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면 프레임 하나하나에 캡처하듯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엔 새 프레임을 만들어서 트럭인을 해볼게요. 이미 주어진 키 값을 한꺼번에 지울 땐 FX 이름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고요. Delete All Keys를 해주시고요. 자, 카메라를 멀리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설정을 잡아준 뒤에 어플라이. 그러면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캐릭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게 아웃되면서 이제 캐릭터가 블러 처리가 되며 트럭인이 되죠. 참고로 펜을 할 때 끊겨 보이는 이유는 카메라 패닝은 1콤마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액팅은 콤마 수가 더 많아서 그래요. 자, 공간감이 생긴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 메인 패널에 있는 카메라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멀티플레인 카메라에 비해서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으로 기본적인 FX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